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토로 솔루션의 유준열입니다. 자, 2월 4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2월달 경마입니다. 자, 지난주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주로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특히 안쪽의 말들이 몰살하면서 외곽 게이트에 추임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풀렸어. 그와 같은 주로가 아니고 아마 선행 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조선경마는 주로가 최대의 변수입니다. 주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로 반드시 살피고 그 흐름을 쫓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자, 1경주부터 바로 갑니다. 자, 이번 1경주 3세 마필들의 1200입니다. 자, 능력이 처지는 마필들입니다. 별 마필들 없습니다. 3번말 리치게이트 직전 앞선에 붙여서 선이 붙어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워낙 약해서 아예 선행을 갈 찬스입니다. 리치게이트, 게이트도 3번이고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8번마 스마티 파이터 요것도 직전 박태준 기수,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 10조에는 주전 기수가 장추열 기수죠. 장추열 기수가 돌아왔고요. 자, 그리고 2번마 희망의 창가는 뭐 주행검사 때 모습은 나름 괜찮았고요. 자, 이혁 기수, 그리고 외곽에 11번 SI 코코, 지난번에 12월 25일 날 칠산대교에 붙여서 추입을 했는데 자력 추입이었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그때 뛰었던 마필, 지난주에 5번 토비어라는 말이 지난주 토비어 말고 그 48조에 토티어 맞나? 네. 토티어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고 그때 같이 뛰었던 사리니티는 못 들어왔고 그때 뛰었던 말들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력으로 12번 게이트에서 추입을 했다. 이번에 문성혁 교수인데 SI 코코는 뭐 반드시 봐줘야 되겠고요. 뭐 10번만 천지 스카이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고 9번만 비전 파워도 뭐 주행 검사 때 타임 자체는 늦습니다만은 발전 기대치는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하튼 뛰어본 놈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아내님. 그렇죠. 3번마 리치 게이트는 또 스타트까지 보행됐고, 지금 솔직히 좀 출주 마필들이 좀 안성도가 조금 떨어진 마필들이에요. 많이 들이지죠. 네, 많이 떨어지죠, 많이. 그 3번마 리치 게이트는 편하게 선행할 수 있는 마필이고, 2번마 희망의 창가는 여기가 조교하고 발주 연습하고 그런 게 아직은 그렇게 부드럽지 못한 채로 가지고 있고 11번 SI 코코 춘식이가 들었길래 이제 이 마필 유심히 봤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돌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 조교 때 보니까 마필이 주행 자세 발 쓰는 게 너무 아니야.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들었어요. 네, 그래도 아무튼 돌았어요. 12번 게이트에서. 네. 근데 이번 주 말은 영 아니야. 그리고 10번만 천지 스카이가 좀 조기 좀 해하면 되는데 수요일에 한 번 딱 조기하는 거야. 한 번. 근데 보폭이랑 다 좋아. 그리고 비전 파워는 캔디 글로리 원래 문수행 타던 말 있잖아요. 캔디 그 마필보다 이 마필이 더 좋아. 그리고 스마티 파이티는 어디가 말이 아픈가 왜 병아리도 없고 조교들 못하고 원래 10조가 조교를 섹시하게 하는 마방이거든. 그래서 3번마 리치게이트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 상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 인기 마필들이 다 그런 약점들이 있어가지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3번마 리치게이트는 일단은 믿음을 싣고 가겠습니다.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선행을 가버리고 8번마 스마티 파이터는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뭐 주행검사 때는 사실 상위군의 샤크짱, 스카이망치 이런 애들하고 주행검사를 같이 받았는데 뭐 대등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고요. 최고가 큰 말인데 직전은 뭐 바덴바덴 붉은 마들의 편성은 셉니다. 세서 못 갔는데 상대가 워낙에 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번, 8번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조금씩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2번 희망의 창가, 10번 천지 스카이, 11번, 뭐 9번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현장에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뭐 세게 1경주부터 뭐 세게 들어갈 경주는 아닙니다. 3번 리치게이트의 성적을 기대하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 역시 3세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이렇다 할 능력만은 없습니다. 4번만 안양 폭격기, 5번 레이디 태풍 두 마리의 전력이 좀 앞서 보입니다. 4번 안양 폭격기는 2억 개수인데 이마필 뭐 주행검사 때는 그다지 발주가 뭐 다시 빠르지는 않았는데 저는 아예 선행을 가서 막판에 무너졌는데 데뷔전 1200에서 3차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또 아마 선행이 유력시 됩니다. 뭐 능력 있는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선행 가겠고 5번마 레이디 태풍 역시 순발력 있는 마필 직전 왈가닥 단디 왈가닥 저희들이 강하게 추천드렸죠. 단디 그 편성에서 그때 당시 문세영의 3번 캔디 글로우인가? 걔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편성이었는데 5번 레이디 태풍 3차까지 갔죠. 그리고 4번, 5번이 일단은 앞서 보이고요. 2번만 문학센트럴은 안토니오 기수기승인데 앞경주에 거기 앞경주에 1경주 때 뛰었던 SI 코코가 들어오는 편성에서 이게 굉장히 팔리고 못 들었죠. 발주가 안 됐었죠. 네, 발주가 좀 늦었죠. 그래서 안토니오 교체.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일단 사정권 안에는 두시고요. 외곽의 신마들 9번마 포린 러브나 11번 바람의 향기. 바람의 향기도 2번하고 같이 뛰었죠. 직전 그때 팍 탔습니다. 그때 조교는 아연이가 둘 다 하고 아연이가 11을 타러 가버리고 그때 태희한테 줬었는데 2번하고 11번은 지난번 같이 뛰었던 마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4번, 5번이 좀 앞서 보이는데 안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이 빨라가지고 안양 폭격 4번만 안양 폭격기는 그때마다 눈에 쏙쏙쏙 들어. 그렇게 말이 그 적지도 않고 적당한 저구에 순발력도 있고 장합할 때 보니까 근성이 굉장히 좀. 홍대유 쪽에서 오늘 2억 개수를 다 희생시키네. 왜냐면 여기가 아마 기승 자세로는 우리나라 가장 좋죠. 제일 안정이 됐다고 해야지. 진짜 열매 이쁘죠. 뭐만 까딱하지 않죠. 진짜 이뻐요, 사람. 그래서 또 이제 스타트까지 포항이 됐고 수행할 수 있는 마필이고 5번마 레디 태풍은 직전에 뭐 이 마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 마필들이 워낙 빨리 끌고 가는 바람에 그리고 인권이가 지금 35조 그 조교를 휴가 때부터 조교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원래 35조 조교를 안 하던 마방이잖아. 근데 이거는 인권이가 막 소프도 타고 병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마필. 지금 뭐 나머지 마필들은 문학센트럴은 이거는 병합 때도 보니까 위대한 한마하고 병합할 때 보니까 마필이 스타트가 늦게 생겼어. 스타트가. 왜냐면 말이 더질 않아 그림이. 그 이번 경기는 저배당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번 이경주도 뭐 이것저것 뭐 불확실한 마필들한테 뭐 기대를 하느니 차라리 4번, 5번 저배당이지만 한방의 막권으로 공략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 보입니다. 4번, 5번 단방 막권 추천드릴게요.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300 3세 마필들의 1300입니다. 1300이고 우리 안성은 님의 첫 번째 추천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2경주 때도 6조 홍대유 조사 2억 기술 기승시켰는데도 이번에도 8번은 세네칸에 2억 기술 또 기승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선행을 마음먹으면 갈 수도 있는 편성이네요. 직전 1000m 뛰고 1300 첫 도전에서 선행은 갔습니다만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죠. 그때 업다운 위너가 워낙에 능력 발휘하는 편성이었는데 불의 날개 10번하고 같이 뛰었는데 불의 날개가 1마신 차로 이겼죠. 그러나 그때는 선행을 가서 무너진 거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면은 이번 마르고 꾸송이 뭐 가든 쟤는 워낙에 서는 마필이니까 세네칸 뭐 굳이 뭐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선두권에 붙여서 나갈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10번 뭐 불의 날개도 같이 있고요. 여기에 9번 마 블랙건
덩치가 너무 커요. 좀 둔한 감이 있지만은 체구가 큰 말. 자, 1번은 레전드 K. 발주가 최근에 제대로 되지 않는데, 뭐, 초보명 기수, 1번 게이트. 그리고 나머지는 5번만 거센 챔프. 뭐또 뛸듯뛸듯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스타트가 보강이 안 되면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런 느린 편성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네요. 1300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영님. 이게 1200이라면 나 추천금이 나는데 1300이라 지금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번만 레전드 K 거센 챔프. 레전드 K는 내가 이거 10마 때 망아지 때부터 그냥 노리고 있었어요. 왜? 생김새나 생김새나 그 조교 때나 발 쓰는 거나 아무 하자가 없는데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좀 스타트가 그냥 보강이 될까 하길래 이제 펌에 딱 앉길래 이제부터 노려야겠다 딱 봤어. 전번 주에는 아예 승부 의지도 없었고 갈 생각도 없어. 이거 내가 알아. 봐보면. 이런 이제는 1300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왜냐면은 말필 지금 이거 10말 출제했는데 보면 제일 잘생긴 건 1번이야. 야, 거선 챔프도 적용 기수가 기승했고 이 마필도 스타트가 됐다 보니까 일부러 1300 딱 맞는 말이에요. 세터데이도 이제 약간 지금 조교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씩 변화 보이고 이제 8번만 세네칸이 너무나 경주 전개상 편안한 선행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5번이 언제 타임 맞춰서 올라올 수 있냐 시간 여유가 있냐 그래서 저는 딱 두 마리 찬스가 맞았길래 제가 추천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거리가 1300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자, 일단 8번은 세레카는 어차피 인기 마필이고 1번은 레전드 K하고 5번은 거선 챔프가 느린 편성에서 일단은 1300 노리고 들어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장까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사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300. 기복마 부진발에 있습니다. 재민경주는 뭐 강하게 믿을 말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35조에서 6번은 캐치우먼하고 8번은 투에이스 두 마리를 추천시켰는데 6번 캐치우먼은 3살짜리인데 직전은 주행 중지됐죠. 낙마하면서 그리고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발주가 뭐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고 뭐 일단 밋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뭐 편성은 약하고요. 여기에 8번바 투에이스 이건 5살짜리 말인데 지난번에 배당판에 엄청나게 바람몰이했습니다. 얘도 발주가 조금 기복이 심한 말인데 그러나 오수철 기수의 감량 이거는 이상규 기수 신인 기수가 타고 들어왔던 마필은 조금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규 기수가 그렇게 못하는데 이거 지난 11월 달에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 직전 바람몰이 많이 했다. 오수철 기수다. 그러니까 6조에서 2마리. 자, 그리고 3살짜리 11번마 정우 포에버. 이것도 매번 고래코만 뛰고 있는데 1300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12번마 배다리 공주도 맥락입니다. 이것도 매번 늦게 올라오는 마필 1300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일단 5번 매직 못 가시는 등 선행 가더라도 버티기 힘들 것 같고요. 자, 2번마 테스메리는 말이 너무 조그만하고 3번마 아치씨는 공백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노출이 덜 된 말이고 참 호접한 편성입니다. 설전 이런 경기는 손 대면 안 되죠. 설전이요.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조교 잘 하고도 코차로 이기고 지고 그런 게 경마인데 이거 뭘 믿고 어떻게 배팅을 해요? 투에이스 나오면 9번 한 번 타고 들어란 말이에요. 배달의 공주 허리가 길어 허리가. 그러니까 결정력이 없어. 네버네버 스톱은 상호가 조교는 잘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빅토라가 11월 13일을 탈 때 약간 팔렸었어요. 근데 일마필도 코드를 하고 뛰는 말이야.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형철이가
어느 아침에 발주를 하는데 주워 패면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 솔직히로 믿을 말이 없어요. 배팅은 솔직히 안 됩니다. 이거 솔직히로 그래요. 그래요. 저도 이번 경주는 너무나 깝깝해가지고 솔직히 그냥 그 8번마 투 에이스 그냥 오수철 기수의 감량으로 한번 가라고 이걸 이렇게 대가리로 잡았는데 솔직히 믿을 말은 아닙니다. 강하게 믿을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6번마 캐치우먼 그러니까 12번 11번 할 줄도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35조 같은 경우 내가 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저 수철 태우려고 그러면은 야 수철아 네가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저기 해. 그래야 되는데 하려니 나와서 구 한 번씩만 타고 들어가.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믿냐고. 아, 차라리 오수철 태워놓고 야 네가 한번 마음껏 저거 한번 해봐. 그러면 되는데 그 나머지 마필들은 다 솔찬이로 치우면 그것도 전번에 발주가 안 되고 없어요. 솔찬이로 없어. 그래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강하게 믿을 말이 없습니다. 뭐 시어럭한다고 여러분들 뭐 화내지 마십시오. 이거 뭐 어차피 뛰어봐야 하는 말들입니다. 이거 솔직히 추리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있는 3살짜리 11월 정우포에반에 11월 배다리 공주나 근데 이것들도 워낙에 최근에 발주가 안 되고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도 못 드리고 그리고 임채덕 조교사의 35조에 8번하고 6번 일단 두 마리 나와서 의지는 높습니다만은 믿음은 안 옵니다. 그리고 신영철이 9번 네바네브 스톰도 발주 안 되는 말. 그리고 3번 아치씨는 휴양이었고. 그리고 선행 캐봐야 5번 매직 목화신인데 선행을 가더라도 1300 도저히 못 버티는 말이고. 저희 세계 타고도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1200이나 가능성 그래도 1200 팀인데 1300은 안 되는 말. 말이 없어요. 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눈 딱 감고 한번 쉬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금 느낌 오는 마필이 있으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에 1200. 자, 이번 경주는 5등급인데 그래도 3살짜리들 조금 더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마필들보다는 뭐 3살짜리들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6번마 금성시대. 이 마필이 지난번 1000m만 뛰고 1300에 바로 입상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순발력으로 뛰는 말인데 직전에 따라가서 1300을 버텼다. 따라가서 버텼다. 김효정 기수가 전담으로 탄 두 번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50주에서 11번 문학포리스트와 같이 나왔는데 문학포리스트보다도 6번 금성시대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3번마 슈퍼피니시도 직접 따라가서 또 1200을 돌파하는 모습 이것도 두 마리 다 걸음이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마필로는 5번 매직조드 선두력은 있는데 뒷심은 솔직히 장담 못하고요. 7번마 챈슬러 저거 상태는 뭐 지난번부터 엄청 좋아가 제가 한번 좀 깜빡 속고 한번 따라갔더니 이혁 기수가 또 아무 짓도 못하더라고. 컨디션 놓고 이걸로 한번 때렸더니 진짜 성질나네요. 이혁 기수가 안 타는 거 보니까 좀 의지가 약해 보여. 9번마 히트파워 요거는 지난 8월 달에 입상하고 10월 달에 쓸데없이 대상 경주 나가지고 말을 좀 망가뜨리고 지난번에 표정이가 탔는데 컨디션이 그다지 쏙 올라오지 않아서 그다지 팔리지도 않았고요. 자, 이번에는 최범현 기수가 다시금 올라왔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8월 달에 최범현이가 시원하게 선행 가서 대가리 쳤다는 거 일단은 긴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하나님. 맞죠. 6번마 금성시대는 그리고 효정이는 진짜 효정이 열심히 해요. 또 그리고 체구도 좋고 마필이 1000m도 1300을 또 따라하면서 입상한 마필이고 이번 주도 뭐 이터널 메모리 3군 마필과 병합하는데 여전히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마 슈퍼피니시도 송재철 기수가 레전드 데이 1군 마필과 병합할 때 이 마필이 더 근성이 더 그림이 여유가 있더라고. 매직 주도는 이 마필은 누가 건들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해버려요. 성격이 급한 것 같아 말이. 죽을 때는 막 날라다녀. 나 여러 번 써봤잖아요. 말이 너무 네? 성격이 급해. 그리고 없어 말이. 솔직히 없어 말이.
그래서 3-6을 끝내요? 그런 것 같아. 힌트표가 조금 보여야 되는데 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아. 이게 신발 이렇게 병합하는데 마필이 D가 안 들어가니까 뒤로 자꾸 쳐지는 거야. 근데 이게 그 대생경제에 괜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주나 조교사가 쓸데없이 어린 나이에 대상경이 나가면 솔직히로 기가 죽어요. 말이. 그런 한번 기가 꺾어버리면은 회복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린 말들은 기세상으로 약간 편성에서도 오히려 쭉쭉쭉 치고 나가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자신감이 붙는 그게 나오는데 이런 말은 솔직히 대상경주 까면 아닌 말인데 센 놈들하고 뛰어보겠다고 경험 산다. 그거 좋은 게 아닌데. 아이들도 이기면 기분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경주도 그냥 상승세에 6번 금성시대, 3번 슈퍼피니시 단박 맞고 추천드릴게요. 자, 6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의 1400 암말들 편성인데 이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암말들은 다 가는 마필들이죠. 암말 편성에 추천해서 뭐 탐색할 이유는 없죠. 자, 우리 안승건님의 추천 레이스인데 자, 일단 암말들인데 일단은 성장세 3살짜리 4번마 신의 반전. 지난번에 1300에서는 뭐 아무 짓도 못했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 말은 1300에서도 1분 20초 대 타임 앞에 가는 스타일인데 끈기도 상당히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상류의 자마라고 테스타마토와 상류의 자마라고 저희들이 늘상 말씀을 드렸던 말이고요. 여기에 9번마 금화 얼루어, 요거는 이상화, 뭐마 이상화의 자마, 이상화 자마들 말은 조금만 해도 잘 뜹니다. 직전 1300 돌파했던 말이고, 11번마 타우루스 퀸. 타우루스 퀸이 타우루스가 공룡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말 보면서 자꾸 공룡 생각이 나는데, 최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확연하게 늘어난 걸음으로 우승했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돋보였죠. 거리 1400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다지 센 말들이 없고 암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11번. 그러니까 3살짜리 4번, 9번, 11번을 일단 기본으로 보시고요. 1번마 아르고 공주도 3살짜리인데 이것도 직전 앞경주에 뛰었던 금성시대를 이기면서 자신감이 붙은 말. 이것도 계속해서 고생을 시키더니 기본 스피드가 있고 악백이 좀 있던 반필이죠. 예전에 물 먹으러도 가고 사행도 하고 이러던 말인데 직전 안토니오 교수가 아주 꽉 잡고 잘 탔습니다. 또 안토니오 교수와는 호흡이 잘 맞았고요. 그 외에 5번마 써니 블레이드는 조금 둔탁한 마필이지만은 1700 뛰어왔다는 거, 1700에서 뛰고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6번마 위대한 한마는 승급전이지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주행이 잡혀가고 있는 말. 조금 더 주세요. 마필 고만한 마필들인데 하리언님. 이게 1300이면은 뭐 타우루스캔, 아르고 공주, 신의 반전 다 도전세 가능하지만 이게 1400이에요. 1400. 그리고 또 2대한 한마가 또 된다는 게 아니라 2대한 한마 전부 뒤에 따라가야 돼. 현 상태에서 지금. 그 전 써니블레이드가 지금 공백기 있으면서 스타트까지 보강이 됐고 그날 조재리 교수가 앞에 나왔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 왜 앞에 나왔는지 원래 이거 앞에 스타트가 빠른 마필 아니거든요. 어찌는 보였지.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추측 마필 중에서는 저게 제일 잘한 것은 5번마 써니블레이드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5번마를 인정하고 11번마 타우스킨도 그거 데뷔전 때 이용훈 기수가 자력이 입장한 거 이거 뒤에서 올라오는 스타트. 그래서 타우스킨도 1300 충분히 가능한 막. 그래서 2단 한마는 또 주행이 또 이상해졌어. 아르고 공주도 저게 잘해놓고 블루마운도 병합하는데 일요일날 병합하는데 보폭 굉장히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번마 써니 블레이드를 인정하고 또 안장까지 좋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조재르 기수는 자기가 조교 한 만큼 열심히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마를 좀 믿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6경주는 1400의 암말들 1400입니다. 거리 내려온 다른 말들은 1400 다 안 뛰어봤죠. 1번 아르공주, 4번 신의 반전, 2번 금얼루어, 11번 타로스킨 1400은 안 뛰어봤습니다.
근데 5번마 써니블레이드는 1700을 직전 공백기 적응 맞췄고 직전도 의지는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거리 내려온 찬스에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번 써니블레이드를 넣고 공략 들어가는 현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7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 1400m. 자, 이것도 혼전입니다. 자, 먼저 4번마 썸씽 로스트. 자, 1000m 1200.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가서 그냥 굳히기 들어가는데 1400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한센자만데. 그러나 뭐 기세는 워낙 좋은 발이고요. 1번마 콜조이. 부담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쓸고 있죠. 뛰었던 편성도 물론 셉니다만은 이게 57.5 그러니까 9월 달에 콜조이가 데모를 이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확 늘어나면서 57.5, 57.5, 57.5 지금도 57.5 레이팅 꽉 차 있는데 이게 부담을 최근에 극복 못하고 있는데 일단 물표만 쳐주시고요. 자, 이번 신한특송 거리 내려왔습니다. 1400이 오히려 적정거리입니다. 최근 1600, 1700, 1600, 1700, 1700, 1600, 1600 계속 뛰었는데 괜히 앞에 가서 경합하고 아쉬움 주건데 여기는 1400이 오히려 잘 어울립니다. 이동화 기수 직전도 조금 1600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게이트가 좋죠. 신한특송 7번 라운드 펄 얘도 레이팅이 지금 암말로 50까지 꽉 차 있습니다. 1번 콜조이하고 같이 부담이 56, 57.5 부담이 레이팅 꽉 차 있어가 이 승급 걸려있는 1번, 7번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현장에서 배당폰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8번부터 오리퍼 이제 빅토아리 기수 올라왔고 저김이 올라왔죠. 11번 테스코 데보 48주라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워낙 힘이 좋았던 말 그러나 조금 승급전이 됩니다. 휴양하고 승급전 바로 치러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걸리네요. 안혜원님. 그 1400이라 또 좀 이제 조심. 나 저번에 예. 그 48주 금을 믿고 너무 실망한 바람에 앞에 상태 인상이 없어요. 조금은 잘 해놨어요. 4번? 예. 그래서 테스코 데보가 공백기는 있더라도 지금 이게 조교가 지금 내 조교표 보면은 2달 이상을 했어, 조교를. 근데 이게 다른 마필은 사장 가야지만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유명하지 않나? 그리고 드리프도 되고. 왜냐면 드리프도 원래 30대가 병합 안 한다는 마필이 이번 주는 또 병합도 하더라고. 이거 예? 8번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 무조건 가져가야 돼. 예. 1번은 무조건 나는 그래서 테스코 테보가 전개가 유리할 것 같아, 전개가. 마필 상태 이상도 없어. 지금 보면은 식격의 조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조건 응? 사정관에 두셔야 되죠. 근데 이번에 신한투수 버립니까? 계속 당근데 이걸 버리면 나 가려갈랍니다. 왜냐면 지난번까지 저기 해놨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동화가 아주 잘 타. 그리고 그래, 이거 빼면 안 돼. 이 말은 나 솔직히 제발 좀 몸뚱이 살 좀 빠지라 먹고 계속 살찌고 나오는 바람에 내가 예? 이거는 힘으로 뛰는 마비예요. 이건 뭐 1400이 오히려 당나 1700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쳐. 질풀이 지쳐. 솔직히는 지금 제가 그때 선행 가서도 입장했잖아요. 따라가서는 아직 입장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극복을 못하고 아직은 조금 상대를 좀 기다릴 것 같고 4번이 과연 버티냐 못 버티냐. 그다음 11번 11번 진짜요? 예, 좋습니다. 8번 드리퍼 3번.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완벽한 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번 썸씽 로스트가 거리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강하게 팔렸던 그 이름 뭐지? 도끼 불펜가? 그게 워낙에 그 거리 경험 없는데 강하게 팔려가지고 기세가 얘보다도 더 좋았죠. 언론 기세. 그런데 1400은 진짜 거의 그 거리가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1300은 그래도 거의 뭐 기세가 좋으면 바로 되는데 1400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4번 썸씽 로스트를
축으로 가지 마시고 복주로 갑시다. 이거는 4번 썸씽 로스트, 8번 더 리퍼, 11번 테스크 도버. 저는 2번 신한 특성 무조건 가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한 특성 2번, 4번, 8번, 11번. 하나 더 보자면은 7번은 더 라운드 펄 한 마리인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리마커블이 준우승한 레이스였는데 리마커블이 지난주에 뚝 끌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부담 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금 라운드 펄도 무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부담은 상당히 부담된다. 레이팅이 꽉 찼다. 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1번하고 7번은 배당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4번, 2번, 2번, 4번, 8번, 11. 네 마리 추천드릴게요. 자, 8경주로 갑니다.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4등급에서 조금 기복을 보이는 말들인데, 외산 마필들이 강한 마필은 없습니다. 6번 메디치 울프가 3살짜리로 확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조금 더디네요. 직전도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뛰어주는 마필이니까 메디치 울프도 일단 관심 꺼내 두고 가셔야 되겠고. 자, 국산 마필은 1번만 더퀸 저스티스. 이게 뭐 오히려 5살짜리 한 마리인데 이게 있어요. 도끼불패 무너진 바람에 온 거 아니에요? 네. 도끼불패. 그래서 도끼불패이고 문어식도 올라왔네요. 요거는 안전한 선행도 아니고 안전한 출입도 아닌 선입권에서 뛰는데 1번 게이트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또 3kg 늘었는데, 글쎄요, 직전보다는 뭐 조금 더 편한 편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2번 아르폰스도 7살짜리지만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아주 셉니다. 얘도 앞에 가면 꽤 뛰는 말이고요. 그리고 11번만 세네윈이네요. 자, 요거는 6조 마방에서 2마리 나왔죠. 2마리 나왔는데 세네윈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억 나다. 이번에는 이용호 교수. 12번 어서와하고 같이 뛰는 말인데, 11번, 12번이 같이 뛰는 말인데 1400에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입생 경험도 있고. 세네윈 또 가면 좀 앞에 가는 스타일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룡도 기습적으로는 갈 수 있겠고요. 이것저것 참 강축이 없이 혼잡시 이렇게 팔려나가는데, 배당판도 뭐로 팔릴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지금 편성이 난잡합니다. 물론 1번이 더 팔릴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1도 액면가 그럴듯합니다만 강축은 아닙니다. 3착, 2착, 2착 이래 하는 말인데, 회장님. 1번 더퀸,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더퀸 저스티스가, 1번 더퀸 저스티스가 원래 42조 있다가 26조로 가면서 그때 다비드 기수가 저걸 잘해가지고 입상을 했어요. 근데 전번에 도끼불프가 무너진 바람에 상태 터진 애있 아니야? 이번 주 저기 때 나올 때마다 마필 주웠어요. 상태가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말 55kg야 지금. 네? 편성상 보는 거지. 편성상 볼 수 있는 마필이지. 이 마필도 능력만 배판해. 아르폰스도 원래 43조에 있을 때 주행이 안 돼가 조기를 못 오고 나오는 말이야 항상. 근데 이번 주는 효정이 나름대로 어떻게 조기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서 이걸 세기 타고도 우리가 꺾는 마필을. 그래서 로얄 테리가 6살 먹었어요. 6살. 늦게 데뷔를 했다. 근데 지금 실전 따라가지 못해.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대박 삭스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내가 6번 메디치 울프보다 솔직히 이거 많이 뜰 줄 알았어. 10마 때. 10마 때 모습이 걸음이 전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40조가 씩씩하게 못 만들어요. 나 이거 데뷔전 때만 해도, 마필이 그때만 해도 근성이 좋아가지고, 막, 뛰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막 그러던 마필이, 영 아니야, 걸음이.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지면은 딱 올라. 어서와. 차라리 어서와가 생금에서 많이 뛰는데. 철호랐어. 다비드면은. 아니요, 저러도 탈 땐 잘 타. 근데 이게 다비드가 이끌고 들었단 말이죠. 네, 다비드 전용 말이야. 이것도 부담이 높네요. 56조원에 레이팅 45로. 이건 알폰소 단박 딱 들어올까? 알폰소가 된 가면 되죠. 경주 지금 느리잖아, 경주가.
빠른 말이 별로 없어. 견제 세력이 없어, 견제 세력이. 아무튼 로얄 테리는 삼복이라도 좀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안석원님이 뭐 고보마 로열 테리를 일단 고배하는 마필로 삼복으로라도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뭐 크게 무리해서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일본 더퀸 저스티스가 액면가상 그렇듯하기 때문에 강하게 팔리는데 이건 능력만 아니라는 것. 조건만 좋고 편성만 그렇다하다는 것. 그리고 이번 아르폰스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외곽에 11번 세너윈, 12번 어서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막건을 경직되게 붙이고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놈이 들어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살피고 이번 경주는 가볍게 경력하실 것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거지로 어느 마필 뭐 축으로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들 왜냐면은 일본만 더퀸 저스티스가 조금이라도 씩씩하게 하고 강한 느낌을 받는다면은 추천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직접 약간 어부지리성이 있었고 액면가만 그릇그릇하다는 것. 그러니까 적긴저 스테이트, 일본 적긴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 능력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지. 근데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 아니거든. 왜냐면 여태까지 조개발로 후회꾸이 뛴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5살짜리 한 마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해서 이번 경주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구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700. 자, 이번 경주도 부진마들 내 있습니다. 자, 일반마 KNT 지원 한번 꺾어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또 상태는 상당히 좋고 조교는 워낙 또 열심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편성도 보니까 워낙에 호접하죠. 지난번 또 3착밖에 못 왔죠. 근데 그때 초로가 처음 타면서 3점은 진짜 잘 탄 거예요. 이게 솔직히 지난 12월 18일 날 참 문세영 기수가 애달프게 끌고 들어왔죠. 그것도 안쪽 게이트. 안쪽 그래가지고. 근데 능력은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늦게 올라오는 말인데 그러나 지금 상대들이 워낙 약하고 김철우 기수가 뭐 빡빡 갈더라고요. 상태는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유, 많이 좋아졌어. 나 처음으로 내상 대가리 잡아봤어. 처음. 나 이거 꺾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저도 동영상 보고 보더니 이거 왜 이렇게 좋아졌어? 꺾으려고 마음먹은 말인데 좋아져 버렸어. 일단은 뭐 달고 가셔야 되겠고. 아니, 놓고 공략해야 돼. 그럼 막상 또 가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 파팅이 그랬어. 워낙에 느낌 들어서. 왜냐면 지난번에 3착인데 타임 자체가 55초야. 근데 상태는 말은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 옛날 18조 있을 때도 껍데기는 멀쩡했잖아요. 거기를 바짝 돌고 뛰지. 우리가 몇 번 죽었잖아. 단거리에서도. 그리고 6번마 정문최강 이거 늙음하게 또 회춘했듯이 좀 뛰고 있습니다. 김옥선이가 최근 2번 워낙에 주교를 열심히 시켜놔서 그런지 뛰더라고요 또. 자, 그리고 8번마 모닝 프린스는 이거는 승급 전에 거리가 첫 도전이라서 부담스럽고 11번 너를 응원해는 이것도 승급 전에 모타리가 워낙 작은 말이라서 믿음은 떨어지고 그리고 4번마 블루마인드는 한 발 쓰는데 이것도 자전거 추입이고 솔직히 뭐 그런 편성 보니까 너무 없네요. 1번 찾고 가야긴 가야지. 아니, 왜 그러냐면은 편성이 워낙 약해. 그 윗마피라는 고개를 바짝 돌고 뛰잖아. 그냥 초로가 죽일 때도 딱 누르고 시키더라고 누르고. 그러니까 전번에 그 상태에서 올라온 건 많이 올라온 거. 그리고 이번 주 저것도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경주 자체가 정문체가 이게 저것도 목성이 막 하루에 스포 2번씩 타면서 그렇죠. 예, 그런 말이야. 예? 그래서 저거 믿을 수 있는 마피라 아니고. 모닝 프린스 안토니오 퓨타로가 계속 쳤어. 왜? 전투 운동을 하네. 그런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KNT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 또 왜냐면은 서로가 딱 누르고 탈 것 같아. 이번에 딱 누르고 말을. 예? 저러고 서울라서 열심히 하네. 아니 저것도 열심히 했더라고. 저기로. 그리고 왜냐면 이런 말 잘 타줘야 또 전준기 저기다가 아우 그래도 열심히 잘 타줘요. 고맙다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후착이 또 뭘로 때리나? 펑크레이지는 왜 이거 못 뛰는 거야, 이거? 희한해.
이거 원래 그 데뷔전 때 들어온 말인데. 기억이 안 난다. 언제 들어오는지. 37조 말들이 그래. 심스 때 조교사가 좀 요즘 너무 태만스럽게 하니까 말을 좀 많이 입사시켜줬죠. 거의 상급이. 그래도 또 열심히 안 해. 아, 근데 진짜 심슨 때 조교사 진짜 기수 시절에는 똑똑하고 참 사람이 기수 시절에는 떳떳하게 말 잘 타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근데 하는지. 기술 조교사하고 관리원 조교사 보면은 관리원 조교사가 관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조교부 출신 조교사들이 훨씬 낫죠. 그런 것 같아. 조교부는 왜냐하면 조교사 밑에서 아예 책임이 자기가 아예 맡아서 하잖아요. 수석 코치나 마찬가지. 감독 밑에 수석 코치 하다가 보통 이제 저거 하잖아요. 조교사 그 감독 하듯이 그냥 수석 코치 댁이지. 조교부가. 그래서 기술 출신 조교사 보면 김동균하고 정호희, 홍대유 세 조교사는 괜찮은데 나머지 기술 조교사들은 PD면 이를 놓고 1번 KNT 지원 놓고 나는 살아 그러면 빛나는 줄자 한번 더 보고 싶어. 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딱 가는데 지난번에 같이 뛰었네 뭐. 저것이 또 왜 그래 또. 참 얼마큼 말이 없으면 7번 빛나는 질주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문채가 같은 진짜 조심해야 돼. 그 연투 능력이 있는 마페래. 왜냐면은 옛날 육지에 있을 때부터 진짜 이거 상대를 잘 만나가지고 가야 되는 말인데 편장 봐오니까 그렇지. 근데 지난번 편성에 비하면 최근 두 번의 편성이 약해. 목소리가 저번에 진짜 막 숯불 두 방씩 칼 갈아가지고 두 번째 통은 가지고. 아 왜냐면 이 정문 최강이 이게 제하고는 사대 안 맞는 게 지난번에 사실 그 음파 마운틴 아연이 놓고 승부를 했는데 형철이 논스톱 이상하고 정문 최강 또 받치기 갔는데 얘가 따여버리니까 그때 진짜 정문 최강이 오히려 밉더라고 그때. 밉는 게 아니라 그때 아연이가 너무 폭주를 했지. 음파 마운틴 그냥 좀 꽉 잡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폭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신인 기수들은 좀 약간 선동감이 있지. 그래 이번에 뭐 하만씩 있으니까 뭐 열심히 타주니까 일단은 뭐 가져는 가시고요. 그리고 뭐 KNT조는 상대를 너무 잘 만났다. 일본 KNTG1 일단은 요걸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십시오. 뭐 고만고만한 놈들이라 가지고 현장 분위기 살피고 좀 공략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자, 10경주로 갑니다. 국산 3등급 1800. 이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별정 경주는 팬 여러분들이 부담 중량 높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핸디캡하고 차이점이 별정 경주는 높은 놈은 맥 높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별로 조금씩 1km씩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승급전 치르는 애들이나 이런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부담 중량이 54, 55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핸디캡 같으면은 더블 엣지가 가장 높죠. 58을 다뤘어요. 다르지만은 나머지 애들이 뭐 52, 51, 뭐 53 이렇게 질비해야 되는데 58 다음에 57, 56, 55 막 이렇게 숫자대로 달고 있기 때문에 높은 놈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 능력이 가장 센 말은 8번만 더블 엣지죠. 지난번 원평 코드하고 같이 맞짱 떠서 더블 엣지가 좀 졌죠. 막판에 따였는데 그때 12번 게이트에서 문세인 교수가 레이스를 푸는데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무너졌는데 제가 볼 때는 승급하려고 할 겁니다. 안 가지는 않는다. 장추열 기수도 멋있게 타줄 겁니다. 더블 엣지하고 원펜코드 부담은 원펜코드가 3kg 늘었고 더블 엣지는 1kg 늘었는 셈이기 때문에 두 마리 동등하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1번은 톱시드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가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10번 원더풀 테이블은 연투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앞말이라서. 그리고 이게 9번맛 최고 블랙 상승세입니다만은 얘가 승급전이면 부담이 낮아야 되는데 결정적이다 보니 55를 달고 있습니다. 1번은 톱시드하고 그 부담 중에 1kg짜리 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얘도 오히려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습 선행 나가는 6번 천마 이상이 있고. 자, 이런 부던데, 안 의원님. 난 그래서 1번만 톱시대가 안장도 좋고 또 인곤이가 죽기까지 잘 있고 또 출발지도 좋고 선행할 수 있고 6번이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온평코드가 전번에 이게 취소된 캠 아닌가? 맞아, 맞아. 취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나 솔직히 전번에 온평코드 나오면 솔직히 정말 꺾으려고 마음 먹었었거든. 왜냐면은 발 뻗는 게 좀 옛날에 그래서 톱시드에 더블 엣지 단방 딱 까고 싶어. CD의 원평 코드로? 아니 더블 엣지로. 저는 일단 세 마리만 가져갈게요. 8번 더블 엣지, 1번 톱시드, 7번 원평 코드 세 마리. 일단 요 세 마리가 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요게 더 위에 급이고 나머지가 6번 천마비상, 그러면 최고 블랙, 10번 원터플 데블, 3번 만세까지 고만고만한 스타일이다. 일단은 세 마리로 일단은 1번 톱시드 조건이 더 좋습니다. 1번 게이트 전개가 잘 나오고요. 7번 원평 코드나 8번 더블 엣지는 같이 뛰던 말이니까 원평 코드는 안토니가 그대로 타고 있고 더블 엣지는 장출이서 처음 타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거 다비드나 세영이가 꾸준히 탔었는데 더블 엣지 장출이서 그러나 원래 더블 엣지가 대당 경기 안 나왔으면 지금 1군에서 놀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컨디션을 회복했고 능력은 뭐 팔이 더 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세 마리 8번, 7번, 1번 세 마리. 자, 11경주입니다. 2등급에 1200. 제가 11경주, 12경주 공이 노리는 마필에서 제가 추천해주셔서 되겠습니다. 2등급에 1200인데 자, 일단은 단거리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번 바이스로이. 얘는 뭐 뺄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가서 얘는 단거리에 다른 기수 아니고 2역 기수면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직전보다 부담이 3kg가 늘었습니다만은 가져가야 되겠고요. 제가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고 싶어서 마필이 여러 두가 되죠. 6번 흥드림도 있고 7번 럭키 재산도 있고 10번 볼트맨도 있고 볼트맨 단거리로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2번 네모 프레스넨스도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7번 럭키 재산에 뭐 미련이 남아서 제가 추천 레이스로 선택했는데 리드기스를 기승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자, 한현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바이스로이는 이마필 원래 조교 관계없이 뛰어. 조교 보면은 무조건 죽어. 몇 분 죽을 것 같죠? 왜냐면은 어깨도 뻗지도 못하고 발도 바꾸고 막 지 멋대로 다녀. 그런데 1200에서는 또 혁에 이 말은 귀신같이 타요. 산입도 가고 산입도 하고 진짜 여기서 빨라도 되더라고. 야 이런 말이. 볼트맨은 스타트 늦는 말을 여기서 1000m 썼다가 나 잘못 썼다고 생각해. 볼트맨은. 이거 시험에서 이제 공백 적응 차원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는 광창 무너지면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거 앞에 손님들이 완전 무너져야 올라오지. 앞선 빠른 경기에서는 못 올라갔대. 제일 센 건 동징 제강인데 제일 센 거네. 이것도 휴양은 했고요. 그래서 럭키 재산 저기 어때요? 아니 이렇게 잘했지. 그러면 강조를 드려야지. 7번 저도 7번 좋게 보고 최대 목표는 1번 동진 최강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 강자들인데 뭐 바이스로이는 뭐 일단 무조건 가져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노려주고 싶은 마필이 7번 럭키 재산 때문에 제가 추천했었는데 이게 지난 그 3군 때 7월 23일 날 바이스로이하고 럭키 재산에 그때 임기원이가 기승해가지고 따라가서 바이스로이를 때려잡았어요. 그게 지금 제 머리에 기억이 딱 나 있는데 럭키 재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임경규가 선행을 안 가더라고. 따라가서 들었는데 이 럭키 재산을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는데 코스를 맞춰줍시다. 여하튼 이번 11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 7번 럭키 재산이다. 그렇다고 뭐 3번 꺾는 건 아니고요. 럭키 재산을 중심으로 바이스 같은 혁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 말인데. 럭키 재산 일단은 코스를 두고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 현장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 12경주 혼합 3등급 1400m. 이것도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좀 덜 간 마필 제가 추천드리면서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마필이 5번은 참 좋은 친구죠. 지난주 그 세계일보에 나갔던 라운드 퍼스트? 라운드 스퍼트가 퍼스트 동기죠. 라운드 스퍼트의 동기래. 이게 작년에 3세 안말 대상 경주에서 라운드 스퍼트하고 매번 같이 나가서 라운드 스퍼트한테 맨날 깨졌죠. 그리고 부산에 그 걔한테 골든파워한테 맨날 깨지면서 아쉽게 맨날 2착 한 번, 3착 한 번 계속 아쉬움만 주고 있던 그런 마필인데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휴양 갔다가 재검받고 나오는데 뭐 1400에서는 뭐 되는 말이죠. 문세인 기수가 뭐 출전한다면 문세인 기수가 타겠지만 문세인 기수 기승전결이라서 못하는데 일단은 이걸 현장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안성은님 조교로 말씀을 해드리겠고, 자 7번마 파워박스하고 3번마 최강킨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최강킨이 이겼죠. 그때 경주 내용으로 보면은 7번 파워박스가 선행을 1번 게이트인데도 오히려 안 하고 잡고 오다가 4코너 돌고 스퍼트 해가지고 오히려 끝걸음이 나왔던 말. 그때 월드 참여 부처가 얘가 엄청나게 데킥 뚫렸는데 속된 표현으로 쓰면은 안 간 거고요. 전력을 비추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각질 변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지난번도 제대로 탔으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여하튼 파워박스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원래 8번마 로열 엘비스가 능력은 셉니다. 그런데 부담입니다. 57. 12번 천지광풍은 오수철의 감량이 좋고. 자, 이런 구도인데, 한현님. 그러니까 저 3번마 최강킹 같은 경우에는 18조 있을 때 조교 잘 해가지고 조교발로 뛴 마필이에요.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체. 그러니까 앞다리가 약간 짧아. 네. 그러니까 선행 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 구미 자체가 빨라가지고 선행 갈 수 없고. 문제는 5번만 참 좋은 친구인데 문성 기수가 일반 경기에서 1400 처음 뛸 때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못 가니까 또 무너진 마필이다. 무너진 적이 있어요. 네. 선행을 가면 좀 더 떼요. 네. 그러니까 좀 저런 마필은 빨리 각질을 나름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행 못 가면 그때 문성 기수가 1400 처음 뛸 때 1번 게이트에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 7번마 파워박스가 그래도 여태가 뛴 구력이 있고 강자들 속에 뛰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파워박스가 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번 경주 포커스 7번에 맞추고 갑니다. 한 번만 삼종은 지금 주교 나쁜 게 아니라 10마 때부터 주교 잘했는데 세영이가 그런 상황이 있어도 1번 게이트에서 무너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필도 뭔가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 그래, 휴양 자체도 솔직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축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해서 어차피 지난번에 끝걸음에 오히려 살아있었던 7번 파워박스를 전돌이고, 복분권이 6번 벌말대장도 1400에는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따라갑니다. 빅주하려니까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400에서는 벌말대장도 배당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제가 복대복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현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토요 12경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열이 드러나는 레이스도 있습니다만 조금 손을 안 대야 될 경주, 제목이 없는 경주, 그런 경주 몇몇 경주가 있습니다. 한 2경주 저희들이 쉬어라고 했는데 그런 경주 좀 쉬어 가시고요. 조금 우열이 드러나도 좋습니다. 저 배당이면 저 배당으로 때리고, 그리고 조금 능력이 되는 말들 나왔을 때 내용이 있는 경주에서 승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